이재명 의원이 조카가 살인을 했고 그 살인 사건을 변호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 대선 기간 때 조카의 살인 행위 등을 데이트 폭력으로 용어를 써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과 관련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보도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해 11월이죠. SNS에 가족 중 한 명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이재명 의원의 조카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잔인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이재명 의원이었고 조카의 살인을 1, 2심 모두를 변호했고 조카가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형을 깎아줘야 한다라고 변호사로서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요. 그 살인 사건을 지난해에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이재명 의원은 표현을 했죠. 이 살해당한 피해자 쪽, 그러니까 살아남은 아버지죠. 사건 당시 베란다에서 흉기 난동을 피해서 뛰어내려서 중상을 입은 바 있죠.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서 정신적 고통 1억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자 최근 이재명 의원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입장을 냈군요. 법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낸 거예요. 축약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데이트 폭력이란 표현은 축약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언론에서도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 종종 표현한다.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서면 답변을 한 겁니다. 축약적으로 지칭한 것,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의원 측이 법원에 서면 답변을 낸 것을 두고 다시 유족 측이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때 어떤 사건이었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과거 가족 중 한 명의 살인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게 됩니다. 즉 2006년에 조카 김모 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이재명 의원이 1, 2심 변호인을 맡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다 보니 재차 그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을 해명하면서 이재명 의원이 가족 중 한 명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 가족 중에 법조인이 없어 부득이 내가 변호를 맡았다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 이 해명 내용에 대해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전 여자친구 아버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강력 사건인데 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이 오늘 민사재판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를 제기한 상태라 이 소장을 받게 된 이재명 의원 측이 소송 대리인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 것인데 그 답변서 내용을 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 자체는 축약적인 지칭이다. 즉 연인 간에 벌어진 강력 범죄를 아우르는 축약적인 지칭에 불과하고 언론에서도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그렇다면 불법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서면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이 통상 민사 소송에서는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을 아무런 중간 과정 없이 곧바로 송달을 하다 보니 양측이 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서면을 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전 여자친구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재명 의원 측의 서면이 몹시 못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여자친구 아버지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고 그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던 인물로서 이 사건 누가 보더라도 살인사건의 강력범죄인데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하는 것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 입장이 답변서에서도 유지되다 보니 굉장히 화가 난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이 사건을 두고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혔을 때 무엇이든 해보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 사건이 인용될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로 볼 수 있을지, 즉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이재명 의원의 당시 해명이 고의가 있었거나 과실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정치하게 법리 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그와 별개로
무엇보다도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이재명 의원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족을 배려하지 않았던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더 섬세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 않았었나. 더더군다나 일부 언론에서는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강력 범죄를 두고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하지 말자는 언론의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더 섬세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그때 당시 논란도 이재명 의원이 삼촌으로서 피해 유가족들에게 한 번이라도 직접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왜 했냐 안 했냐를 두고서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도 사과가 있었지만 서면 답변 사과였다라는 걸 두고도 또 논란인데 천하람 위원장도 변호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의원이 변호사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논란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형법을 보면요, 폭력의 범죄와 살인의 범죄는 완전히 장을 달리하는 다른 형태의 범죄입니다. 아예 다른다. 네, 당연히 물론 이제 폭력이라는 범죄가 있고 살인이라는 범죄가 있죠. 그래서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다? 이건 좀 굉장히 좀 생경한 느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살인 사건을 변호하고 거기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을 한다. 당시에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이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맡았던 사건의 그 중요성을 낮출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확실히 사실관계가 명확히 있는 건데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그 정도가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정도가 살인 사건급이 아니라 좀 이게 낮아진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격화된다. 오히려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제가 이런 사건을 부득이 그때 맡았습니다마는 유족분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다. 굉장히 중한 사건이었고 그때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겠느냐라는 조금 더 정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접근은커녕 이거는 뭐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방금 박성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2차 가해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유가족들의 입장도 나왔는데 유가족들의 입장 함께 보겠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차 가해다. 법적인 망언은 이 의원이 해놓고 사과는 왜 대리인이 하느냐. 이 의원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지지만 이재명 의원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김소영 교수님, 직접 사과하라.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할 일이죠. 사실 이재명 의원이 다시 정치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유족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일을 겪었고 그 끔찍한 일을 변호한 사람이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정치인의 언어와 법적인 언어는 다르잖아요. 이제 정치인은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황에서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이게 법적인 책임을 그래서 질 거냐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어떤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유보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그런 갈등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야 되지만 이게 법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딜레마군요. 때문에 그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전지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방법. 저도 가능하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 또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아픔, 또는 슬픔 또는 분노 이것에 대해서 우리 특히 정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또는 이제 조금 더 따뜻한 따뜻한 자세와 태도를 내보이는 것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를 맡았던 거 아닙니까? 변호사로서는 변호를 맡은 이상은 어떻든 이제 이 대변을 해줘야 되는 입장과 처지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피해자들이 겪고 있을 그런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전향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예. 특히 정치인에게는 이 공감하는 능력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